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혈관외과입니다. 지금부터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로 심장에서 시작해 흉부대동맥을 거쳐서 복부대동맥이 됩니다. 복부대동맥은 약 2에서 2.5cm 직경이 정상인데 이것이 주머니처럼 한쪽으로 팽창하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복부대동맥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직경의 1.5배 이상 늘어난 경우를 말하며 뇌동맥류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복부대동맥류를 발생시키는 가장 많은 원인은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벽이 약해지는 건데요. 심장에서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기 위해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외에 동맥경화, 가족력, 유전적 혹은 선천적 요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대동맥류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복부대동맥은 과도하게 늘어나 터지게 되고 이때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복부대동맥류가 갑자기 터지면 많은 출혈과 그에 따른 쇼크가 발생하고 80에서 90%는 사망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복부대동맥류는 혈관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로 진단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안전합니다. 또한 복부대동맥 및 다른 혈관에 늘어난 정도와 좁아진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혈류의 방향이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T 검사는 복부대동맥류의 모양, 크기, 위치, 주변 장기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복부대동맥류 치료는 그 크기와 자라는 속도를 반영해 결정합니다. 복부대동맥류가 5cm보다 크면 터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 5cm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복부대동맥류가 5cm보다 작으면 1년에 한두 번 정기 검진을 하면 됩니다. 복부대동맥류가 5cm보다 클 때, 심한 복통이 있을 때 또 정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복부대동맥류가 6개월에 0.5cm, 1년에 1cm 이상 커졌을 때는 개복수술 혹은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받아야 합니다. 복부대동맥류가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하면서 터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복부대동맥류는 약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복부대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합니다. 양쪽 사타구니를 작게 절개하여 대퇴동맥을 통해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인조혈관으로 쌓인 금속 그물망을 복부대동맥에 삽입하여 복부대동맥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스텐트 그라프트가 새로운 혈관벽을 형성하여 기존의 동맥류로 피가 흐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복부대동맥의 크기가 줄고 궁극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부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테터와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하는 대퇴동맥 또는 장골동맥의 혈종, 가성동맥류, 박리 같은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사타구니의 출혈, 부종, 통증, 맥박 등을 자주 확인하고 합병증 발생 시 응급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삽입 후 증후군은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 중 혈관 내피 손상, 조영제 사용, 시술 후 혈전 생성, 스텐트 그라프트 재질 등에 따라 일종의 전신 염증 반응이 발생하여 시술 후 1 내지 2일간 38도 정도의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심한 염증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복부대동맥류와 심근경색증은 발생 요인이 같기 때문에 삽입술 전부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심장질환 과거력이 없더라도 마취나 삽입술 과정에서 심장과 심장혈관이 자극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 및 맥박, 호흡, 가슴 통증, 심전도, 혈액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근경색증 발생을 감시하는데요. 만약 발생한다면 순환기 내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은 전신 마취에 의해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기침, 공올리기 등 호흡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삽입술 후에 복부 통증이 생겨 호흡 운동이 어렵다면 진통제를 맞고 시행하시면 됩니다. 신장 손상은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시 사용하는 조영제 또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저하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혈액 검사, 소변량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접근 혈관의 협착 또는 손상, 카테터 또는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로 인한 혈전 색전증으로 인해 하지 동맥의 폐색이 발생할 경우 혈액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나 발이 차가워지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텐트 그라프트와 동맥류 벽 사이 공간에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동맥류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6개월 또는 1년 간격으로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적 관찰 중 대동맥류 크기가 계속 늘어나면 수차례에 걸친 2차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로 인한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는 것처럼 혈관 내 누출도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출되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텐트 그라프트는 세균 감염 시 인체 조직처럼 방어력이 없습니다. 혈액을 통해 세균이 들어와서 스텐트 그라프트에 붙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텐트 그라프트에 감염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 및 심한 경우 개복하여 스텐트 그라프트 제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침습적 시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의 입원 전 과정 안내입니다. 외래에서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 일정을 결정합니다. 이후 상담 간호사와 입원일과 수술일을 재확인합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응고제 혹은 항혈소판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만약 입원 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조제약 1일분과 처방전을 지참해 주십시오. 다음은 입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실 배정 문자는 원무과에서 입원 당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보내드리며 휴일 입원 예정자에게는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 병실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입원 당일에 수술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입원하게 될 병동은 혈관외과 16서 병동으로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입니다. 단, 입원 당일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환자와 함께 내원해 안내를 받아야 하며 수술 당일에는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입원 전 책자의 QR코드에 접속하여 병원 생활 안내 영상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안내 영상을 시청합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 심장 초음파, 가슴 사진 촬영, 혈관 초음파는 수술에 꼭 필요한 검사로서 입원하기 전에 시행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술 전에 시행할 협진 진료를 위해 입원 전 추가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전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를 자극하지 않아야 하므로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고혈압을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복부 대동맥류가 자극돼 터질 수 있으므로 처방받은 혈압약이 있다면 잘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압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배변 시 배에 과하게 힘을 주는 행위 등은 복강 내 압력을 상승시켜 복부 대동맥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부나 등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은 복부 대동맥류가 자극되어 터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치료 일정표입니다. 일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입원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술 하루나 이틀 전에 혈관외과 병동에 입원하고 QR코드에 접속해 입원 전 병원 생활 안내 영상을 시청합니다. 입원 전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1분 약과 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적혀 있는 약봉투를 가져와야 합니다. 입원 시에는 세면도구, 칫솔, 치약, 수건, 속옷, 휴대폰 충전기, 휴지, 비축이 있는 실내화, 물통, 빨대, 물컵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물티슈, 기저귀 등을 준비해 오면 됩니다. 준비 못한 물품은 병원 내 지하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혈관외과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 간호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에 접속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전 준비 사항입니다. 수술 전날 또는 당일에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후 집중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동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수술 전날부터 식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밤 12시부터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필요시 수술 전날 저녁에 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 예정인 양쪽 사타구니 부위에 소독 비누를 묻혀 문지른 후 물로 샤워하거나 물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검사실에서 표시해 놓은 그림이 있다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필요시에만 하는 과정이므로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술을 위해 붉은 정맥 주사 바늘을 삽입합니다. 바늘이 굵어서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항생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소량의 항생제를 피부 내에 투여하고 15분 후 이상 증상을 확인합니다. 전신 마취로 인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고 감소된 폐기능 향상을 위해 수술 후에는 호흡 운동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설명을 듣고 호흡 운동을 연습해 주세요. 수술 전 모든 액세서리와 틀니, 안경, 의안, 렌즈, 보청기 등을 제거하고 보호자가 보관해 주세요. 매니큐어와 화장은 지우고 가발도 제거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미리 잡아둔 주사 바늘에 수액을 연결합니다. 항생제는 수술 직전에 투약합니다. 수술실에 가기 전 위아래 속옷을 모두 벗고 환의만 착용합니다. 이때 몸에 지닌 액세서리와 보조기는 모두 제거된 상태여야 합니다. 수술 출발 안내를 받으면 화장실에 들러 미리 소변을 봐야 합니다. 이후 이송원이 가져온 이동카를 타고 본관 3층 심혈관 조영실로 이동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집중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지낸 다음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환자가 수술실로 들어가면 병실을 비우고 중환자실에서 필요한 물품은 따로 챙겨둡니다. 그 외 다른 물품은 보호자가 보관하거나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면 됩니다. 물품 보관함은 본관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주차장에 있습니다. 보호자는 3층 수술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수술 후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의 여파로 물을 삼킬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액으로 헹궈내면 도움이 됩니다. 마취제나 진통제로 인해 메스꺼운 증상이나 구토가 있을 수 있으니 심각하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출혈, 다리 혈관에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수시로 관찰해야 합니다. 통증은 주로 수술 후 하루 이틀 사이가 가장 심하고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합니다. 만약 진통제가 들어가는 동안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수술 후 4시간이 경과되면 의료진 지시에 따라 물을 소량씩 섭취합니다. 물 섭취 후 이상이 없으면 상태에 따라 다음날부터 죽, 밥 순서로 식이를 진행합니다. 식사는 과식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약 2주 동안에는 양쪽 사타구니가 펴지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앉을 때 등을 약간 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합니다. 수술 후 1에서 2일 정도는 호흡 운동을 하며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이후에는 장 운동 기능 향상과 혈전 예방을 위해 천천히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걷고 상태에 따라 활동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만약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등 불편함이 생기면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걷기 운동 시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낙상을 주의해주세요. 수술할 때 넣은 소변줄은 수술이 끝난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유지하게 되는데요. 소변줄로 인해 자극이 생겨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소변 주머니는 무릎 아래로 둡니다. 소변줄을 제거하고 난 후 반드시 4시간 안에 소변 보기를 시도해야 하며 첫 소변량은 알립니다. 수술 상처 봉합은 사용된 봉합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봉합용 접착제나 실밥 또는 철사처럼 생긴 스테이플로 합니다. 봉합용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 소독이나 실밥 제거는 필요 없습니다. 실밥이나 스테이플로 한 경우 퇴원 후에도 집 근처 병원에서 2일에 한 번씩 소독하며 14일 경과 후 실밥 및 스테이플을 제거합니다. 봉합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많이 새어나온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오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혈전이 혈관을 막아 결국 혈액순환이 차단될 수 있는데요.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전 예방 스타킹은 아침에 일어나서 착용 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기 전에 벗으면 됩니다. 스타킹을 벗을 때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심호흡과 기침, 공 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호흡 운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 호흡 운동 방법 중 심호흡은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술을 오므려 5초 동안 내쉬면 됩니다. 기침은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후 3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배가 울리도록 강한 기침을 2번에서 3번 하시면 됩니다. 공 올리기 방법은 그림과 같이 힘껏 숨을 들이마신 후 3초 이상 공이 떠 있도록 참았다가 입을 떼고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제 퇴원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납부해야 할 진료비 내역이 문자로 전송되는데요. 담당 간호사의 확인을 받고 원무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단서 등의 서류를 신청했다면 간호사에게 환자 확인용 서류를 받은 후 원무과에서 병원 직인이 찍힌 원본을 발급받습니다. 진료비를 수납하고 간호사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약은 퇴원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재증명서 발급은 퇴원 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퇴원 1일 전까지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의무기록 4본 발급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의무기록 복사 창구에 방문 및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 관리 방법입니다. 퇴원 후 몇 주간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통제를 복용하십시오. 수술 부위의 멍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집니다. 퇴원 후에도 소독이 필요한 경우 상처 관리에 대한 소견서를 지참하여 집 근처 병원에서 소독 받으세요. 상처 관리를 위해서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는 4.5kg 이상의 물건은 들지 마세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거나 복부 내부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나 가벼운 집안일은 하셔도 됩니다. 실밥이 있는 경우 실밥 제거 이틀 후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 봉합용 접착제의 경우 샤워는 일주일 후 가능하며 일부러 떼어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샤워나 목욕할 때 상처를 떼수건으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목욕은 외래 후 첫 외래에서 상처 확인 후 가능합니다. 식사할 때는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시고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약물을 복용하여 조절하십시오. 만약 일과 중 수술 부위에 갑작스러운 통증 발생, 다리 색의 변화와 감각 이상, 이전에 없던 호흡곤란,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감염 증상 또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 경우는 의사의 진료가 즉시 필요한 증상이므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래 전 검사인 혈관 검사와 혈액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외래 진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된 시간에 맞춰 혈관 검사를 받으십시오. 또한 혈액 검사는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부 대동맥류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수술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